밥값은 하는 건지.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밥이 곧 생명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밥은 드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나요? 주로 밥을 잘 먹었냐는 인사였다. 그만큼 옛날엔 밥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밥을 굶지 않는 형편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밥이 아직도 우리에게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밑바탕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 머슴한테도 밥을 든든히 먹인 후에 일을 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왜 밥 타령일까? 그것은 나라 살림을 한다는 국회의원이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은 것이다. 탁상 공론이 몇백 년을 이어오다 보니 안 좋은 풍습은 그대로 답습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탁상 공론만 일삼는 습관을 과감히 내던지고 진짜로 밥값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예전에 나의 큰 고모한테서 들은 이야기이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다 보니 툭 하면 밥값은 하고 있냐? 라는 물음이었다고 한다. 큰 고모는 시집와서 아들 5에 딸 하나 낳았는데 밭일, 집안일, 모든 일이란 일은 다 하시고 바람기 있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셨다 한다. 그런 고모가 가장 힘들어하던 밭일을 하려면 밭에 인분을 퍼 날라서 비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 시어머니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찾아서 물고서 일을 하셨다 한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고모는 하셨는데 밥은 늘 조금밖에 못 먹으셔서 빼빼 말랐다 한다. 그런 고모에게 밥값은 하고 있느냐고 호랑이 시어머니는 매번 물으셨다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말이 민중의 지팡이라며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라는데 도대체 금배지나 달고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답답함과 아전인수격인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국회의원의 무임금에 대해 생각해 봤다. 지금처럼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고 아무 혜택을 주지 않는 자발적인 자원봉사 정신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보수는 정말 밥값 정도만 주고서 백성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만 되면 백성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무 과한 봉급과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가. 더욱더 나라 일을 소홀히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국회의원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서 죽을 뻔한 상황이 일어났다 한다. 사람 살려요를 몇 번 소리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다. 마침 길을 가던 농부가 그들을 보고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우스갯소리 같지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일이다. 부디 정신들 차리시고 이 나라를 위해 소신 있게 일해야만 할 것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란 부분이 나온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였던 때의 일이다.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처해지면 어디선가 용사가 분연히 일어나 위기를 해결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다 한다. 요즘 국회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부하 내동하는 형태를 보면서 차라리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처럼 평상시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면 아무 공로 없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사가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제라도 밥값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린 날마다 복권에 당첨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영국인 아줌마가 작년 1월에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한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일이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되는 오늘의 하루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값비싼 자산인 것을 우린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항상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니다란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돌아보며 2025년 새해를 맞을 일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한 해가 다 가고 달랑 하루 남았다. 뭘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 집안일을 하다가 간식으로 고구마를 삶아볼까 하면서 고구마 박스를 열자 왠지 밑부분에 상한 고구마도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밑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문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면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태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또 다른 생각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한 박스의 고구마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은 것도 모른 채 간과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잘라버렸어야만 할 결단을 하지 못해서 나의 인생이 후회로 점철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본다.
연결고리. 내가 있다. 그리고 앞에는 어머니가. 뒤에는 딸 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셔서 자꾸 하늘나라에 가려 하고 뒤에 있는 딸 아이는 힘들어서 지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딸을 바라본다. 모모처럼 자기 앞에 생긴 걸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준 것처럼 나도 내 딸이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지. 연결고리는 어머니, 나, 그리고 딸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밥값은 하는 건지.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밥이 곧 생명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가 밥은 드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나요? 주로 밥을 잘 먹었냐는 인사였다. 그만큼 옛날엔 밥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밥을 굶지 않는 형편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밥이 아직도 우리에게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게 하는 바탕인 것이다. 그래서 옛날 머슴한테도 밥을 든든히 먹인 후에 일을 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왜 밥 타령일까? 그것은 나라 살림을 한다는 국회의원이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은 것이다. 탁상 공론이 몇백 년을 이어오다 보니 안 좋은 풍습은 그대로 답습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제는 예로부터 내려왔던 탁상 공론만 일삼는 습관을 과감히 내던지고 진짜로 밥값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예전엔 나의 큰 고모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다 보니 툭 하면 많이 울었다 한다. 그런 시어머니가 밥값은 하고 있냐? 라고 묻곤 하였는데 큰 고모는 시집 와서 아들 5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밭일, 집안일, 모든 일이란 일은 다 하시고 바람기 있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셨다 한다. 그런 고모가 가장 힘들어하던 밭일을 하려면 밭에 거름으로 인부를 주곤 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해 시어머니가 피우던 담배 꽁초를 찾아서
물고서 일을 하셨다 한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고문은 하셨는데 밥은 늘 조금밖에 못 먹으면서 하셔서 빼빼 말랐다 한다. 그런 고모에게 밥값은 하고 있냐고 호랑이 시어머니는 매번 물으셨다 한다. 나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말은 민중의 지팡이라며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라는데 도대체 금배지나 달고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정치의 답답함과 아전인수격인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나는 보면서 국회의원의 무임금에 대해 생각해봤다. 지금처럼 금배지를 다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고 아무 혜택을 주지 않는 자발적인 자원봉사 정신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다. 보수는 정말 밥값 정도만 주고서 백성들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만 되면 백성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무 과한 봉급과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 그러기에 더욱더 나라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신의 안일 때문에 더욱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옛날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국회의원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서 죽을 뻔한 상황이 일어났다 한다. 사람 살려요를 몇 번 소리쳤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다. 마침 길을 가던 농부가 그들을 보고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우스개 소리 같지만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일이다. 부디 정신들 차리시고 이 나라를 위해 소신 있게 일해야만 할 것이다.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란 부분이 나온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기였던 때의 일이다.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디선가 용사가 분연히 일어나 위기를 해결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 요즘 국회의원의 역할이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부하내동하는 형태를 보면서 차라리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처럼 평상시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면 아무 공로 없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사가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이제라도 밥값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린 날마다 복권에 당첨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영국인 아줌마가 작년 1월에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한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일이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되는 오늘의 하루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값비싼 자산인 것을 우린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항상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니다란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돌아보며 2025년 새해를 맞을 일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한 해가 다 가고 달랑 하루 남았다. 뭘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 집안일을 하다가 간식으로 고구마를 삶아볼까 하면서 고구마 박스를 열자 왠지 밑부분에 상한 고구마도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밑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문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면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태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또 다른 생각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한 박스의 고구마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은 것도 모르는 채 간과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잘라 버렸어야 할 결단을 하지 못해서 나의 인생이 후회로 점철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본다. 연결고리. 내가 있다. 그리고 앞에는 어머니가, 뒤에는 딸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셔서 자꾸 하늘나라에 가려 하고 뒤에 있는 딸아이는 힘들어서 지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딸을 바라본다. 모모처럼 자기 앞에 생긴 걸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준 것처럼 나도 내 딸이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지. 연결고리는 어머니, 나, 그리고 딸,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우린 날마다 복권에 당첨된 삶을 살고 있다. 어느 영국인 아줌마가 작년 1월에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한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한 일이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되는 오늘의 하루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값비싼 자산인 것을 우린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 항상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니다란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돌아보며 2025년 새해를 맞을 일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한 해가 다가고 달랑 하루 남았다. 뭘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오늘 집안일을 하다가 간식으로 고구마를 삶아볼까 하면서 고구마 박스를 열자 왠지 밑부분에 상한 고구마도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살펴보니 밑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문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어떤 면이 썩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아직도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퇴화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다. 또 다른 생각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한 박스의 고구마에서 한 개의 고구마가 썩은 것도 모르는 채 간과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의 잘라버렸어야 할 결단을 하지 못해서 나의 인생이 후회로 점철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달랑 하루 남은 시간 속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본다. 연결고리. 내가 있다. 그리고 앞에는 어머니가, 뒤에는 딸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셔서 자꾸 하늘나라에 가려 하고 뒤에 있는 딸아이는 힘들어서 지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딸을 바라본다. 모모처럼 자기 앞에 생긴 걸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 준 것처럼 나도 내 딸이 힘들 때 같이 있어 줘야지. 연결고리는 어머니, 나, 그리고 딸,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연결고리. 내가 있다. 그리고 앞에는 어머니가, 뒤에는 딸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셔서 자꾸 뒤로, 자꾸 하늘나라에 가려 하고, 뒤에 있는 딸아이는 힘들어서 지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하는 딸을 바라본다. 모모처럼 자기 앞에 생긴 걸 하면서도 나의 마음은 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머니가 내 옆에 있어준 것처럼 나도 내 딸이 힘들 때 같이 있어줘야지. 연결고리는 어머니, 나, 그리고 딸,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